세계 곳곳의 날씨와 기후 소식 살펴보면서 시작하죠.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은- 먼저 그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그 시청하시는 청취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네요. 지금 갑자기 막 문자가 컴퓨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네. 고치고 있는데 조금 그 됐다가 안 됐다가 뭐 이렇게 해서 참 유튜브 죄송합니다. 보이는 라디오가요. 예, 네. 두 분이 아주 그냥 매달려가지고 좀 하고 있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조금 기다려 주세요. 유튜브. 기후 리포트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멀리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아제르바이잔. 나라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참 이게 그 유엔 기후총회가 이제 매년 돌아가면서 열리잖아요. 당사국 총회요. 예, 당사국 총회 열리는데 그때마다 이제 세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에요. 예, 언젠가는 정말 우리 팀 오늘의 기후 팀들이 다 같이 이제 그 기차 타고 퀴즈 당첨되신 분들 여행 예. 티켓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당사국 총회로 쭉 가면서 비행기 타면 또 탄소 배출 되니까 배 타고 기차 예, 타고 기차 타고 한 달 네, 걸려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제29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인데요. 네. 작년은 그래서 28차 당사국 총회 해가지고 COP28이었죠. 작년에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엑스포시티에서 개최가 됐었는데 올해는 당연히 한 해가 지났으니까 COP29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열립니다. 예, 뭐 보이는 라디오로 그림 보여드릴 게 많은데 준비해 오셨을 텐데. 예, 우선 아제르바이잔이 어느 나라인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데 바쿠라는 사진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어이구 신도시인데? 아하. 이 두바이 못지않은 신도시인데 네네. 이랬어요. 여기도 잘 사는 나라입니다. 산유국입니다. 네. 우선 위치를 보면요. 위로는 러시아. 그다음에 그 밑으로는 이란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카스피 해하고 접하고 있고요. 서쪽으로는 혹시 조지아라고 그루지아 공화국 예. 옛날에 지금은 조지아 공화국. 아르메니아가 네. 있고요. 요런 나라입니다. 어쨌든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예요. 별명은 불의 나라입니다. 아하. 석유, 가스, 광물 등 천연 자원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산유국이라 그래요. 아제르바이잔. 예, 1846년부터 최초로 상업 유전을 개발한 나라라고 네, 그래요. 네. 참 그 화석 연료 관점으로 보면 부러운 나라죠. 2019년 현재 석유 가스 산업이 이 나라 GDP의 약 38%, 수출의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전쟁 터지고 나서는 더더욱 유럽이 가스 좀 주세요. 요런 나라이죠. 네. 최근 들어서는 천연광물 의존도를 좀 줄이고 탄소 중립으로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수도 바쿠는 바람의 도시라고 합니다. 겨울에 바람이 워낙 세서 이 창문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바람이 세다라고 하는 나라인데 유라시아 대륙에서 가장 큰 석유 도시였대요. 그래서 석유 사업의 본거지답게 이 몰타르 목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몰타르로 목욕을 한다. 아하. 나프탈렌으로 목욕을 한다. 아하. 뭐 이런 도시인데 사진 보니까 아주 신기반기하더라고요. 네. 여기가 예전에 그 소련에서 유명했던 산유 공화국이었죠. 네. 근데 이제 이 나라도 기후 위기가 아주 심각하다다라고 합니다. 작년에 COP28도 산유국 가서 하더니 그러니까 COP29도 3년 연속 산유국이에요. 3년 네. 연속 뭐가 있나 봐요. 어, 협찬을 잘 이렇게 주셔서 그런가. 그런데 이제 이 나라도 기후위기가 심각한 게 이제 세계일보하고 사단법인 넥스트가 관련해서 현장 취재 네. 사진을 올렸는데 이것도 참 보여드리지 못해 참 아쉽습니다. 이 설산이 있잖아요. 이 만년설이 있는 코카사스 산맥에 만년설이 있는데 여기가 다 녹아버린 거예요. 네. 다 녹고 빙하도 다 녹고 홍수가 났는데 돌덩이가 막 내려와서 2년 전에 돌덩이들이 막 쌓였는데 치울 엄두도 못 내고 마을에 돌덩이가 산처럼 쌓여 있는 이런 사진입니다. 올해 10월 30일에 찍은 사진인데 아제르바이잔 북부 구바 포스탄케시 마을이라는 곳인데 돌더미에 여전히 갇혀 있다. 그래서 여기는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그 온도 상승이 더 심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다와 먼 내륙이라서 전 지구 평균이 1.07도 오른 동안 여기는 2도 가까이 올랐다. 그래서 빙하 두께가 연평균 0.5에서 1m씩 줄어들고 있다. 연평균 1m씩 빙하 두께가 줄어들면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이런 속도면 세기 말이면 최대 80%까지 감소할 것이다. 네. 현장에서 그래서 인터뷰를 보면 청년들이 나 어릴 때 산더미 같은 빙하들이 저 위에 네. 큼지막하게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보세요. 또 돌무더기 뿐이에요.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는 그러면은 주민들한테 생존의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빙하 녹은 물로 농사도 짓고 식수도 하고 그러던 사람들인데 그러게요. 점점 생존의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아제르바이잔에서 이제 COP29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주요 쟁점은 뭔지 정리를 해봤더니 돈입니다. 최대 쟁점은 돈입니다. 네. 그린이엄에 따르면 기후금융이 최대 쟁점이다. 그래서 김효은 전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올해 COP29는 금융기후총회죠. 제일 어려운 기후총회가 될 겁니다. 이게 뭐 기후 대응 자금을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그렇죠.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그 기후 대응을 당장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누가 부담할 거냐. 네. 그리고 얼마를 모을 거냐. 그리고 그 모은 돈을 누구한테 줄 거냐. 크게 세 가지 돈과 관련된 쟁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이후에 기후 재원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필요할까? 개도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는 얼마인지를 계산하자. 선진국에서는 아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금액을 적시할 필요는 없다. 누가 낼지 이제 뻔하니까 그런 거죠. 네. 두 번째, 누가 낼 거냐? 유엔 기후 재원을 의무적으로 분납해야 되는 선진국이 교토 의정서 당시의 선진국이라 그래요. 네. 교토 의정서를 같이 그때 협약했던 이제 분들. 90년대였으니까 예. 그때는 우리도 선진국이 아니었죠. 우리 거기 안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도 의무 분담국 대상이 아닙니다. 중국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유럽 입장에서는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겠네요. 중국 너도 이제 선진국이 됐으니까 예. 내야지. 그리고 탄소 배출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 네. 중국에서는 항변을 하죠. 우리는 이미 내고 있어. 의무 분담금만큼 자발적으로 내고 있어. 개도국한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미 내고 있어요. 의무 분담금과 같은 형태의 자발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내냐? 이런 얘기가 충돌하는 거죠. 그러네요. 이런 돈 문제가 이제 COP29에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누구한테 갈 거냐? 누구한테? 지금까지는 뭉뚱그려서 개도국 전반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정말 새로운 분류 체계를 통해서 정말 지금 기후가 필요한 그런 저개발국 중심으로 가야 된다. 나눠 먹기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다른 싸울 시간이 없는데. 근데 이제 이 돈 문제가 작년부터 불거지면서 올해가 가장 어려운 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더구나 이제 미국도 이제 사실 유명무실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서 국제적 리더십은 이제 돈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 당사국 중에 굉장히 큰 사람들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국제 탄소 시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국제 탄소 시장이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을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을 유엔 차원에서 총괄하는 시장을 만들자. 이렇게 하면 뭐 남의 나라 얘기지 이렇게 하는데 재밌는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네.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 탄소 시장과 관련해서 내세운 모토가 뭐냐면 1,000억 달러입니다. 1,000억 달러요? 우리 돈으로 14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거금인데 국제 탄소 시장이 유엔 차원으로 만들어지면 아프리카가 2050년경이면 1,000억 달러를 수출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탄소 배출권을.
탄소 배출권을. 아프리카는 사실은 거의 탄소 배출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 탄소 배출 잠재량의 2%만 사용하고 있대요. 피해는 다 받고 있고. 예, 네. 그러면 탄소 배출 거래 시장이 국제적으로 열리면 자, 우리의 탄소 배출권 사가슈, 미국 사가슈, 중국 사가슈, 유럽 사가슈, 이것만 수출해도 매년 1,000억 달러가 된다.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지금 아무리 뭐 석유고 뭐고 탈탈탈탈 해도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이 800억 달러를 넘은 적이 없대요. 네. 근데 탄소 배출 시장이 열리면 연간 1,000억 달러를 수출한다. 그러면 아프리카의 어떤 지원금이나 보상금 이런 얘기가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해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없는 나라는 탄소 배출도 못 하는데 피해를 받고 있고 있는 나라는 탄소 배출 뿜뿜 하면서 나름 그래도 탄소 대응을 하고 있고 기후 대응을.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 근데 국제 탄소 시장이 열리면 아프리카 같이 저개발 국가는 탄소 배출권을 선진국한테 팔아서 네. 그 돈으로 기후 대응하겠다. 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게 국제 탄소 시장이에요. 이 역시 선진국에서는 너희들의 탄소 배출을 얼마나 하는지를 어떻게 믿어? 이걸 갖고 이제 실무 협상에서 이제 좀 시간을 딜레이를 하고 있는데 사실 파리 협정에서 합의한 문항이기도 합니다. 아, 탄소 배출권. 예, 탄소 배출 시장은 국제적으로 열리고 이것이 유엔이 중재해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는 열리는데 이제 그 선진국 중심에서 뻥튀기가 많다. 네. 이러면서 이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개발 국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도 올해 요거만큼은 해결하고 가자 여기서. 이게 이제 국제 탄소 시장인데 올해 어떻게 세부 지침이 마련될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국제 탄소 시장이 이렇게 생기면 우리나라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할 수 있는 것들도 다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거잖아요. 이제. 나머지 그 굉장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그린벨트 인근 주민들도 아니 국제 그냥 탄소 탄소 배출권으로 시장에. 주세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자전거 타는 아마존 분들. 원주민들도 아니 그냥 탄소 배출권 주세요. 이렇게 아하.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흥미롭네요. 그래요. 여기 올해는 어떤 나라들이 참석을 했을까요? 작년에는 두바이에서 그런지 9만 명이 참석했는데 네. 올해는 4만 명으로 확 줄을 확 것으로. 줄었네요. 일단 좀 가기 힘들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각국의 정치 사정이 별로 안 좋아요. 아, 지금 뭐 전쟁하고 난리죠, 네, 뭐 네. 서로. 그래서 G7 국가 중에서 정상이 직접 오는 나라는 영국과 이탈리아 아이고. 두 나라밖에 없고요. G20으로 넓혀봐도 중국도 안 오고 미국도 안 오고 일본도 안 오고 정상입니다. 네. 다 장관들 보내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상들이 참여도는 확실하게 떨어지는 반면 가장 중요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돈 문제 네. 해결해야 되는 거고 또 국제 탄소 시장 해결해야 되는 거고 이외에 여러 가지 뭐 산유국이기 때문에 화석 연료 로비스트가 어쨌네 저쨌네 얘기 나오는데 요건 앞으로 2주간 계속될 테니까 천천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OP29 해마다 모이니까 또 정상들이 해마다 모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추천하실 노래는요? 대부분 기후총회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트럼프 안 오니까 트럼프 당선돼서 여기 그 바람 빠졌네 뭐 어떡하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언제든 그랬듯이 트럼프는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미국도 중심이 아니었고요. COP의 중심이 언제 미국이었나요? 네, COP의 중심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행동하고 계신 기후 시민들이고요. 기후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사이먼 앤 가펑클의 이 노래 침묵의 목소리 전해드릴까 합니다. 아, The Sound of Silence.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